많이 보고 지내십니까? 어떠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 좀 하나요? 오면서 또 보니까 이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주변에 굉장히 훌쩍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제 구강, 아마 우리 경인불교대학에서 제 구강으로 우리 불교 이해와 신행 나가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강 이렇게 써보는 게 제 8강까지였는데요. 대승 우리 교재에 그냥 불교 교리의 전개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부에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93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번 자료집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8강 작복사상과 대승불교 전개에 보시면은 우리 그 서정주님의 국가협회서 뒤에 보면은요, 이 대승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한 걸 제가 조금 서술했습니다. 원래 그 대승불교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대승불교를 또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승불교도 한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조금 파악이 됩니다. 대승의 워낙 그 불교의 범위와 깊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이 소승에 반대되는,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는 한번 93페이지가 아니라요. 네, 93페이지 맞네요. 그 불교 교리의 전개에서 연기법이 부처님 가르친 핵심이라는 것은 앞서 밝혔다. 우리가 연기법을 여러모로 기본교리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대승불교의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과 유식과 하음과 정도 등의 불교 교리도 이 연기법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요. 이 불교에 있어서 이 교리의 전개, 우리 칠판에 적어드리고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 불교 교리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이 초기 불교 그리고 소승불교, 소위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교에 이어서 전개된 불교가 뭐라는 겁니까? 대승불교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상자보 대중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이 상자보 대중부 초기 불교 후에 불교가 있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불교 부파는 이렇게 상자보고 대중부로 두 개의 이 불교 부파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뭐죠? 한양조씨, 본관이 한양조씨다 그러면은 뭐 양정공파, 공양공파 등등으로 이렇게 이 자손들이 번창을 하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불교에서도요, 지역과 또한 교리의 다양한 어떤 전개로 인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도 불교 교리사에서 몇 개 정도 부파가 나눠졌는가라고 하면은요, 18개에서 20개 불교 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대에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이겁니다. 인도 불교의 이 불교 부파는 최종적으로 몇 개로 분열이 나누어졌는가 주관식으로 내요. 주관식으로 그러면은
이 18개, 20개 인도불교사가 됐던 이 불교 교리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18개로 전개가 됐다. 이런 시기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한다. 우리 교재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런 불교가 너무 이 철학적인 불교의 이 중점이 두어진 나머지 이 실천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 전번에 공부했던 것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4페이지에 중간에 이 중간 살짝 위에서부터요. 이러한 불교는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이런 얘기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신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 불교 운동이 발생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집니다. 운동이란 말. 진정한 불교 정신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상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발생하고 전개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불교 운동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예,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리고 거기에 점차 제가자들에게 외면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가자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 이런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보리살타. 이 줄임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살. 예, 깨달음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깨달음을 미루고 유보를 하고 이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수행자 정신을 가진 사람을 보리살타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이 두 개의 보리살타가 있습니다. 제가보살이 있고요, 기보디사트바라고 그렇기도 하고, 또한 이 출가보살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요, 대승불교 입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뭐예요? 보살인데 제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출가보살, 대승불교권에서 이 보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중앙성가대 정범 큰스님 지금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불교 TV라는 데 가끔씩 나오시죠. 정범 스님 아주 그 슬퍼 감동적이시잖아요. 예, 그 정범 스님 그래서 예전에 저기 미안인가 어디 산꼭대기 산동네에 사셨어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거기 사시면서 가끔 한 번씩 뵈러 가면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승불교는 스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스님들도 보살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이 보살, 이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자를 처음에 이 제가보살로 그렇게 주장을 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요. 몇 가지 이유인데 그 가운데 불탑신앙과 관련해서 그렇다. 원래 불탑 관리는 출가 스님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제가자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 다른 과목에서 아마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보살의 이 실천 사상, 실천 운동 사상의 덕목을요, 이 육바라밀을 했는데, 육바라밀 다 배우셨죠? 그런데 육바라밀의 처음이 뭡니까? 바로 이 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기본이 제보시예요. 제보시,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약품이라든지. 그래, 그걸 제대로 보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가자입니까? 출가자입니까? 예. 그래서 대승불교가 아닌 이 부파불교에서는요, 이 보시가 이렇게 첫 덕목으로 제시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차이예요. 왜 대승불교는 제가자가 이 중심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보시,
바라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지게의 바라밀, 정진 바라밀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이 보시가 첫 번째로 이 제시되는 거. 우리가 전번에 이 삼보급사 해서 보시 보급사, 지게 보급사, 이 정진 보급사에서 이렇게 이 보급을 짓는, 그래야 복과를 받는다 해서요. 육바라밀이 사실은 이 삼보급사다라고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한 이 대승불교가 이제 이 오늘 그 전번 그 자료집에서 이러한 보살을 하면은 우리가 이 아주 위대한 보살로서 모범대로 대승불교의 정신을 상징하는 4대 보살이 있습니다. 그 4대 보살이 누굽니까? 문수사리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이다. 우리가 예불문에 다 설명 안 드려도 옆에 제가 자료집에 써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러한 이 4대 보살은 이 상징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문수사리는 뭐예요? 지혜.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애자비. 그리고 지장보살은 올력, 지옥 중생까지 다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보현보살은 실천. 오늘 화음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탑을 대승불교에서는 이 정토신앙이 또한 강조가 돼서요. 이 아미탑을 이야기가 되는데 이 아미탑의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타전이라든지 가서 보면은요, 무량수전이라든지 가서 보면은 미타 3전에서 자보처는 관세음보살, 우보처는 뭐라고요? 예, 대세지보살, 자비문, 지혜문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자보처, 우보처, 좌우에 요즘에는 뭐 오른팔, 왼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살님들도 오른팔, 왼팔 집에 다 두고 있죠. 아니면 보살님이 오른팔, 왼팔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요. 집에 실세면은 남편도 오른팔 아니 왼팔이고, 요즘에 근데 실세는 딸이 공주인 딸이 될 수 있고, 이 아들인 거죠. 아들이 실세면은 저기 좌우 보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좌우 보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가 법당에 대웅전 가면은 이렇게 이 좌우 보처, 제가 대승불교 다 공부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에 또한 이 기로자나불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딱 보니까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자료집 보니까는 서원과 해양, 이 대승불교 이 정신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교재는 많이 안 나와, 거의 많이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요. 이 원사상, 원과 회양 사상은 이 보살의 주요 덕목입니다.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원, 바램이 있어야 된다. 예, 바램. 예, 그래서 이 발원이라고 그럽니다. 발원. 예, 원을 세운다, 바란다. 예, 바란 원을 뭐예요? 계속 성취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서원은 이를 우리가 늘 바랬던 원을 맹세하는 이걸 서원이라고 할 때 대승불교도들의 공통된 서원이 있습니다. 예, 네 가지 뭡니까? 그렇죠, 사항서원입니다. 그건 공통된 거다. 예, 그래 그걸 총원 대승불교 보살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공통된 그 원 대의명분, 삶을 살아나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의를 실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오온을 바른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어이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맹서가 뭐라고요? 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도들의 공통된 소원을 총원이라고, 그래서 사홍소원, 그리고 개개인의 이 소원이 원이 있습니다. 그걸 별원, 한문으로 쓰면은 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총원, 별원으로 크게는 이렇게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 우리 그 자료집에 제가 그 소원과 관련해서 발언이란 말 빼오냐 소원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 아미타불의 48원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했습니다. 법장보살이었을 때에 이 48가지 원을 세워서 이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밑에 제가 이제 보살님들 많이 계셔가지고요. 승만경에 나오는 승만부인의 이 10대 원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자료집에 필수로 제가 첨부를 해왔습니다. 승만부인 하면은 열애장 사상, 오늘 제가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열애장 불교 살짝 자료집에 뒤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열애장 사상을 아주 날리신 보살이 승만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승만부인, 이는 원래 이 빠사닉 왕과 말왕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편지를 내양하면서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자료집에 제가 간략하게 실었고요. 그래서 이 승만부인의 이 열대원 늘 되새기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첫 번째 뭡니까? 기회를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 어른들을 없이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모든 중생의 성내지 않겠다. 넷째, 사람의 얼굴이나 재산 때문에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인색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착한 말로 대하여 그들을 이익되게 하고 처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독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병이나 재산으로 고통받는 일을 보면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회를 범하는 자를 보면 힘이 닿는 대로 응징할 자는 응징하고 타인의 선을 들 자는 타인의 아픔을 그치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정법을 잃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상당히 인상 특징적이죠. 예, 이 보살의 방편력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방편력이다. 즉 기회를 범하는 자를 보면은 힘이 닿는 대로 응징할 자는 응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도저도 다 된다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보살 사상 보면은요. 예. 그리고 또한 더 압축한 3대 원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러한 그 온사상, 이렇게 온사상과 함께 회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료집에 원래 회전취향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다. 여기에 한문으로만 써드렸는데, 여기다 회전취향이라고 하는 거, 돌이켜 굴려서 나아가는 뭐 방향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온 성취, 자기가 목표를 바라는 바를 성취를 한 것을 자기 안에 가두지 말고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회양, 돌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에게 가둬두지 않고 모든 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을 회양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불교에서 온과 회양 사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 그 공중관이 나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96페이지, 그리고 우리 자료지 뭐예요? 2페이지인데요. 이 중간불교, 즉 대승불교는 크게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 하면은 중간과 유식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 큰 두 물줄기는 중간불교라고 합니다. 유식불교라고도 합니다. 중간은 달리 뭐라고 한다라고요? 공간불교라고 합니다. 유식은 또 달리 유가행 불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중간불교는 공간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불교, 공간불교의 이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불교와 공간불교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불교교의 어떤 전개에 있어서 바탕으로는 경전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소위경전. 바탕으로는 경전을 의지하고 있는 경전. 그래서 그 의지하고 있는 경전을 반야부 경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경전은 거의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 외웠는데 반야신경을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반야부다. 여러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다 경이 뭐예요? 줄여서요? 금강경. 예. 마찬가지로 반야부. 소품반야 바라밀다 경, 대품반야 바라밀다 경.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불교 조계종의 전통 종단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예. 바로 중간, 이 바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부 경전이 중간, 공간불교 사상을 전개시키는 근본 경전이다. 마찬가지로 유가행, 이 대승기 양대 산맥 큰 두 물줄기에서요. 유가행, 이 유식에 관한 경전, 방금 전에 우리가 승만경도 유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전, 해심일경, 화엄경도 유식, 마음돌이, 마법 유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심 소위경전은 해심일경으로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해심일경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반야신경이 중간 불교를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반야신경입니다. 아까 우리가 독성했던 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야는 뭐예요? 반야지혜라고 이해를 하듯이요, 지혜를 의미를 한다. 예. 근데 그 반야신경에 그렇게 이 지혜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도일체 고액 뭐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그렇게,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맹심, 역부여시, 나중에 제복, 공삼 등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반야지혜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반야지혜는
내용이 바로 공이다. 그래서 중간불교, 이 반야경전을 바탕으로 있는 중간 공간에 이론적인 것은요, 바로 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 예, 공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이 공으로 보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일체법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이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즉,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공자인데 뭐가 비어있다?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이 불교에서는요, 달리 뭐라고 그러느냐, 무자성,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자성, 우리가 선불교에서는 이 자성이 또한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자성은 뭐예요? 실체를 의미를 한다. 실체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무자성이다. 그래, 이 색은 곧 공이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한다는 것. 무자성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성이 없다. 또는 실체가 무실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세상이나 인생살이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실체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곧 실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 예. 그래서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요. 예. 색. 우리가 전번에 제가 지나가던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사고방식의 문제에 있어서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요강을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요강은 요강으로 딱 정해진 것이다. 요강으로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실체적인 사고방식이다. 자성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강도 필요에 따라서 뭐예요? 잘 닦아서 꿀단지로도 쓸 수 있고, 또 전쟁통에는 뭘로도 쓸 수 있어요. 거기다 뭐 밥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숟가락은 딱 밥 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요, 밥 먹는 것으로만, 정해진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밥 먹는 것 위에 생각을 못 하지만은 술자석에서 병따기 없으면 뭘 써요? 딱히 병따기 쓰고, 또 문고리가 어디 도망가 버렸으면 예전 어른들은 숟가락으로 뭐예요? 문고리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숟가락으로 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딱 정해진 것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 피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의 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에서도,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융통성이 없냐, 좀 더 융통성 있고 고집을 안 피우면 어때요? 서로가 편하고 일이 잘 될 텐데, 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고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충돌, 마찰이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요강이 됐든 숟가락이 됐든 그것은 뭐예요? 색이죠.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로서 정해져 있다. 하나로 그것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항상 열려있다라고 그러십니다. 모든 것으로 다 열려있다. 즉 열려있다라고 무슨 무자성. 공은 안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열려있다. 그래서 이걸 이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냐라고 하는 것냐면은요, 우리가 이 무소득 반야신경 후반부에 앞에서는 실천적인 것으로 공이 이야기되면서 반야신경 뒤에 무득, 얻을 수 없다. 뭘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체를 얻을 수가 없다. 무소득. 예. 그리고 또 무가예고, 무유공포, 무가예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실제로 받아들이면 늘 뭐예요?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고집 표현이라고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싸워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실체라고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우리 인간에 아주 깊이 배어있어가지고 부부싸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어이없는 것 가지고도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정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목숨 걸고 서로 싸우는 경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 이념 갈등이라든지 뭐 전부 다 사실 실체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요. 네. 그래 실천적인 데서는요, 바로 이 무소득 반야신경에 또 무가예고, 무유공포, 마음에 장애가 없다. 신무가예, 반야신경도 갑자기 이렇게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신무가예는 뭐예요? 마음에 장애가 가능하지 않다. 걸림이 없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정해진 것에 뭐예요? 집착하는 바가 없다. 즉 무집착을 의미한다. 집착하는 바가 없이 어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공간 핵심은 그겁니다. 반야신경에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이다. 너무나도 지금 인류 역사에서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공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인류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공. 예, 원자가 지금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원자 개념이요. 그 깨졌다.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엔 그렇지만 철석같이 원자 개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정해져 있는 자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진 원자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요, 이 정해진 것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반야 공사상이다. 반야신경이 그대로 공이 이야기되고 나중에 신무가예, 무가예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중간 공간사상 핵심입니다. 여기에 불증불감, 불구부정, 예,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요강, 예, 더러운 깨끗한 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더럽고 깨끗한 것이 정해져 있는가 살아오시면서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길고 짧은 것, 어떤 게 긴 건지 어떤 게 짧은 건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키 큰 사람한테 가면 자식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어때요? 아주 적어져 버리죠. 예. 예. 높고 낮은 것, 크고 적은 것,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조건적인 조건적 속에 우리는 크고 적고 길고 짧고 깨끗하고 더럽고 오고 가고 불구부정 불거불례 그래 중간은 불이 사상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은 불이 중도
라고 하는 게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왜 둘이 아니다. 두 개를 부정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 끝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고집어는 생각, 이것을 파악이 깨뜨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연결이 되시죠? 예,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 극도로 불이중도 이야기를, 중도가 곧 중간이고 공간이다. 왜 이게 동의어가 같은 개념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가가 이제 서로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극단적인 사고방식, 두 개가 아니다 라고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이런 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다. 그건 단지 연으로 성립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치를 깨뚫으면요, 어때요? 자신의 어떤 삶이 어떻게 열린다? 무소득, 신무가의 마음의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는 것은 달리 하면 집착하는 바가 없다. 뭐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정해져 있다라고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 있지 않다.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끄달리거나 큰 스님들 예전 말씀,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불교도의 삶은 바로 이 자유로운 삶, 집착하지 않는 삶, 집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이 뭐예요? 자성, 실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속박되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날법석을 펴며 울며 불며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그런 삶이 바로 중도, 공간, 중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람 사는 게 남자,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더 와닿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자의 성질, 여자의 본성이라고 해서 딱히 그게 없다. 원래는 보통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본성 하면 시기적인 척도가 많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남자는 별로 없는 것 마냥. 예. 그런데 왜 시기 질투가 마치 여자의 본성처럼, 여자의 자성처럼 그 시기 질투가 여자의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 또한 여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건성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으로 성립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오랫동안 남녀 문제에 있어서 어때요? 여자가 주인이었다, 남자가 주인이었다? 남자가 주인이었던 거 인류 역사상, 거의 관습상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프랑스의 유명한 보바르라고는 그 철학자가, 여성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게 널리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남성에게 의존하면서 이 살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주입되고 교육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남자의 손. 그래서 이 여자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여자의 적은 남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여자끼리 서로 질투, 시기,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남자하고 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이제 다른 사회, 좀 더 의식이 바뀐 사회에서는 달라져 간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죠. 그런데 왜 여자가 그렇게 이 시기 질투가 많으냐 있느냐, 그게 마치 본성처럼 이야기되는 거지만은요, 그건 그렇게 남성에게 이 종속되어 있는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그것은 그런 또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거꾸로 여자가 주인이고요, 남자가 그 밑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또 조직이라든지 삶 보면은 누가 더 시기 질투가 많다라고요? 남성이. 그래 요즘에 보면은요,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경우에서 알고 보니까는 여성들이 더 시기 질투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만은 남자들이 다 하던데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 여성이 어떤 조직사에서 장이 되고 그 인사권을, 생사여탈권, 예전처럼 생사여탈권 정도는 아니지만 인사권을, 지위를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줄 수 있고 내려줄 수도 있고 뭐 승진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가지면은 그 밑에 있는 남자들끼리 서로 어쩐다라고요?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우리 어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로 형성이 된다라고요? 조건성 속에 연을 조건성 속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교라든지 많은 어떤 데서요, 마치 실체인 것처럼 종자로서 대물림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도 이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실체론적인 그런 어떤 이 사고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 중간불교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자료집 제가요, 그 반야 공사생 근본 경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반야란 무엇인가 또한 이 설명 방금 전에 설명 다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맥락 유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교리 전개사 맥락에서 유부와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공이란 바로 중도, 공, 무자성.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칠판에 아직도 다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인연, 가합이라는 말에서 연이라는 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이게 연이라는 말이 공과 무자성과 관련해서 설명되는 중요한 어떤 말인가? 그래, 그 공사상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요지는 방금 전에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사상의 세계관적 심대한 의의와 실천에서 공의 이 반야지에 따른 무분별과 무집착의 삶을 확립한다. 여기서 무분별, 전번에 분별, 육바람일과 관련해 가지고 남녀관계로 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키스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분별지혜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예, 기억에 남으시라고 일부러 그걸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분별지혜, 지금 지혜가 나오잖아요. 반야지혜. 왜 무분별지혜 같은 복합어가 되는지, 이게 바로 반야사상. 그리고 무집착, 방금 전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반야 공사상 중간불교 핵심 우리 교재 어디까지 끝냈냐면은요, 다 끝냈습니다. 105페이지까지, 106페이지까지 끝낸 겁니다. 이러한 중간불교의 대가를 인도에서 용수보살이었다, 나가르 준하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인도불교에서 아주 유구한 흐름을 모든 대승불교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요. 이 공부를 하고 지금 50분이니까
차라리 10분을 지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10분 하고 나서 쉴까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쉬고 정확 7페이지입니다. 교재 107페이지 그거죠. 예, 쓰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요. 유식불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 이 소위경전은 자료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해심일경이나 능가경이나 대승미럼경 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선종, 조계종이라고 했을 때에 조계종의 중요 경전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금강경이 이야기됐죠. 그런데 금강경 말고도 또한 하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여러 경전이 이야기되지만은요. 그 중에 능가경도 또한 많이 이야기됩니다. 능가경은 달마 대사가 해가 제2조 해가 스님에게 저는 그런 어떤 경전으로도 이야기가 될 정도로요. 예, 능가경. 그래, 이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 그대로 뭐예요? 오로지 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식이다. 마음법 유식. 마음법 유식. 마음법이라는 것은 일체법, 모든 법은 오직 뭐라고요? 마음이다, 의식이다, 식이다, 알미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법 유식. 그리고 또한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유심.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다 공부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 삼계, 일체 모든 세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삼계는 오로지 뭐라고요? 마음뿐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쓰는 말 가운데 일체 유심조. 일체는 뭐가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해서 일체 유심조 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유식도리를 이론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유식불교. 예. 그래, 이 유식불교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8식설,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은요, 8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8식으로 이야기할 때게요, 이 칠판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빙산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빙산.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어요? 네. 네. 안 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바쁘네. 하늘만 나시라고 바다 나은 것은 안 보셨. 네. 네. 거기에 타이탄호 영화 보면 상당히 감동적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게 뭐고, 빙산 옆구리를 스쳐서, 배 옆구리를 스쳐서 결국 침몰을 하게 됐는데요. 빙산이, 우리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빙산의 일각,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뿔. 예. 촛불처럼 살짝, 그렇지만은 일각인데 그 물 위에 수면 위로 나온 일각, 수면 밑으로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크기가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가 그걸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그 밑으로 엄청나게 큰 얼음에 부딪혀서요, 이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도
또한 이런 8가지 층이 있다. 층이 있다는 겁니다. 층이요. 네. 그래, 이렇게 빙산의 일 같은 물 위에 수면에 나온 층이 뭐라는 겁니다? 전오식이라고 그런다. 표층의식, 표층 위로 드러나 있는 의식. 전방에 전오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적과 바로 대치에 있는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듯이 전이란 말이 쓰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오식은 뭘 말하느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즉 우리의 눈은 뭐예요? 색이라고 하는 전방, 관계 속에서 눈의 의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이라고 말이 쓰였는지 우리는 이해가 여기서 되죠. 예, 눈은 색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전방처럼 그 대상으로 해서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음식물, 맛을 바로 앞에 두고 전방에 상대를 해서 생긴 의식이다. 그것은 이런 눈, 귀, 코, 혀, 몸에 그런 의식은 마치 빙산의 일과 같이 전방에 표면에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밑에 의식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6의식이 있다. 밑에 깔려있는 의식이 제6의식이다. 의식 밑에 있는 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오식은 그 위에 있고 이렇게 층으로 있다. 층으로 있는데 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사람, 즉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뭐가 불명됐다라고 그래요? 의식이 불명이 됐다. 의식이 불명이 됐다.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밑에 있으면서 바로 위에 의식을, 5가지 의식을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관여한다, 총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감촉에 대한 느낌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오식 밑에 아래에 있으면서 전오식이 작동하도록, 작용하도록 하는 마음이, 하는 식이 뭐라고요? 제6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6의식이 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이 그거예요. 눈썹에서 눈 감을 때까지 거기에서 웃고 즐겁고 뭐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죠. 예, 전오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제6의식 밑에 또한 밑에 층에 있는 더 깊은 그런 마음이 있다. 심층으로 깊은 마음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7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말라식, 원래 말은 마나스, 자기 중심적인 마음,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식이라는 말은 마나스에 대한 소리 나는 대로 옮기고요, 뜻으로 옮긴 말이 뭐냐, 뭐라고 한다라고요? 사량식이라고 한다. 사량식, 뜻으로 옮긴 말, 사량식.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순수한 우리말로 생각을 하죠. 한문으로 없는. 그런데 이 사량, 여기서 변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왜 그러느냐? 사량이 뭐예요? 생각을 저울질한다. 양입니다. 양을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량 분별, 그게 사량 분별이란 말, 요모저모로
따져보는 겁니다. 응? 전번주에 어디 발표가 나서 노 여성 교수가 선생들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에서 제가 갑자기 사랑시 생각이 들네요. 남녀가 만나도 한참을 서로 간보고 간본다 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상당히 인상적이 돼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간본다라고 그래서 와닿다고 또 일제히 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 될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일지 끊임없이 헤아려보는 것 생각으로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사랑식이라는 겁니다. 예, 분별식이다. 그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성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성이 나에게 기쁨을 줄 존재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어때요? 생각이 졸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간보는 거다. 그래서 사량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식 밑에 더 밑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것저것 나름 따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사량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량식 또한 밑에 사량을 해서 간을 보고 따져보고 헤아려서 그 밑에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어떤 마음을 저장을 한다. 남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긴다. 예. 남긴다.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한다. 남긴다 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아레아, 창고를 의미합니다. 창고. 저장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는 것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지금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에 지금 중심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시청각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6의식까지요. 예, 전 인격적인 전인적인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이요. 해서 끊임없이 저장이 되고 있다. 일종의 데이터로 우리가 컴퓨터에 타자를 해가지고 휴대폰에 또 뭐 이렇게 저장을 하듯이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돌아서면 다 시계에 물 주듯이 다 빠져버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어쩐다라고요? 저장이 된다. 그렇지만 기억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일종의 종자로, 씨앗으로 이걸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씨앗의 마음. 그래 이걸 달리 신종자라고도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지만 신종자식. 신종자에 대한 동의어는 뭐예요? 업종자. 라고도 동의어는 업종자입니다. 신종자 순수한 우리말로 뭘까요? 마음씨. 종자가 씨. 다 씨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한둘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예, 예, 종자를 다 생산하셨잖아요. 예, 씨앗. 그래, 신종자, 마음씨.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은 이렇게 사량식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 종자가 저장이 된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요즘에 이야기해도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데이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정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라는 게 하나하나 정보라는 게 정보가 종자인 거예요. 마음 형태로 의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장식으로 들은 거. 이게
이 팔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식의 설명입니다. 인간의 마음돌이.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심어진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서면 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원래 안에 다 이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반대로 또 끊임없이 기존에 저장된 것, 주입되어 있는 것이 또한 동시에 작용을 한다. 이걸 삼능변설이라고 합니다. 유식에서. 우리 교재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삼능변. 초능변, 제2능변, 제3능변 해서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정보,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잡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거꾸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작용을 하고 있다. 거의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이야기 농담하자고 했는데 아주 고급 농담이 들어가 있죠. 격이 없이 무학대사와 이성계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무학대사가 이성계 왕이고 그렇죠. 그래 그 시대에 이제 봉건주의 그 시대 사이에 왕이 그 무학대사에 우리 격이 없이 농담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농담하자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이제 편하게 좀 한번 웃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 먼저 왕이, 우리 대사님은 꼭 뭐같이 생겼다? 예, 돼지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그러면 또 뭐 좀 서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는 아니죠. 부처님처럼 생겼다. 예. 그러니까는, 그 이성계가 김이 빠져버린, 별로 농담하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그건 어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서문이만큼 이런 식의 신화된 그런 이야기, 격이 없이 이야기, 농담하자 그러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농담이라는 게 무학대사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해서 그게 이제 웃기는 농담이 진짜 고급 농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그거죠. 일체유심조 칠판에 마음이 만들어낸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니 종자 마음씨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의식이 어때요? 돼지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이 있으면은 드러나는 것, 펼쳐지는 세계가 전부 뭐라고요? 돼지. 마음에 부처 같은 고고한, 고상한, 성스러운 그런 마음 정도가 심어져 있으면 세상이 다 뭐로 드러난다? 펼쳐진다? 부처와 같이 일체유심조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한편으로 밑으로 이렇게 심어진 종자로서 이렇게 심어지지만은 그와 또한 동시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이 또한 그 반대로 작용을 상호작용, 쌍방향적인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 고로 일체유심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오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 불교의 깊은 이치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이드가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로 그렇게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공부를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합니다. 프로이드.
그런데 프로이드가 1936년인가 죽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요. 프로이드가 왜 유명해요? 무의식을 발견했다. 잠재의식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 유명한 겁니다. 서양에서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다 누가 만든 거다? 신이 창조한다. 일체 유심조. 그런데 불교는 뭐가 심조? 마음이 세상 만사 이렇게 복잡한 게 마음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비가 서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사, 인간사를요, 신에게 갖다 붙여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프로이드가 나중에서 이제야 아주 늦게야 이 심층의식 깊은 어떤 마음 발견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3대 큰 발견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리고 진화론, 기독교의 창조론에 반한 진화론,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프로이드의 잠재의식 발견, 세암 중심이죠. 사실은 우리 동양 문제가 아닌데 마치 세계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 기독교에서 우리나라 신문에 막 공공연하게 기독교에서 돈 써서 어때요?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이란 말 쓰던가요? 많이 쓰던가요? 안 쓰던가요? 그래, 신문에 나가지고 기독교에서 일면으로, 또는 반면을 해서 개신교에서 특히 선전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그건요? 개신교 입장이에요. 개신교. 예, 500년 전에 부교, 천주교의 어떤 적폐청산, 요즘 얘기하는 적폐청산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에서 개혁이란 말이 필요한 거 그렇지만 마치 전 세계의 어떤 종교가 개혁된 것이 그렇게 좀 호도하는 그런 맥락으로 돈이 많으니까 막 벽에 다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호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것처럼요. 이 불교에서는 사실 오래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됐다는 걸 좀 이야기를 약간 몇 개를 썼습니다. 예. 이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기 우리 삶을 보여준 겁니다. 프로이드 이야기하다가 프로이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프로이드가 저런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을 아주 그야말로 발전에 대단한 인류에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프로이드가 사실은 이런 잠재의식, 무의식을 발견을 한 것을 왜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체면으로 둘러대요. 체면으로 이야기를 한다. 체면을 자기가 시설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층의식 위에 아주 깊은 마음이 심층의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미 1930년 이전에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불교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프로이드가 이 체면이 아닌 불교 유식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양에서는 뭐예요? 이제야 이야기하는 그런 걸 불교에서는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다. 혹시 그 부산에서 유괴 사건 나가지고 체면하시는 분에게 의해 가지고 차량 번호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작년인가? 그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괴 사건이 났는데 여러 사람이 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 차종이라든지 차 번호라든지 차 색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길 가다가 정확히 차 번호가 몇 번인지 뭔지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차 번호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 그 목격자들을 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체면을 해서 차 번호를 알게 돼서 그 범인을 끝내
잡는 것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 영화 다 안 보셨는가 보면 저도 안 봐야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30여 년 전에 실제로 들었어요. 그분한테요. 30년 제가 30몇 년 전이 되겠습니다. 제 학부 때 제가 뭐 전부 이런 걸 한 번씩 섭렵을 해본다 해가지고요. 서울 시내 뭐 체면이고 뭐 마인드 컨트롤 전부 한번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유한평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체면에 관한 책도 이제 많이 냈고 그분한테 제가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에요.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요. 그분이 이제 체면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체면에 잘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저는 그걸 압니다. 그걸 이제 체면 감성이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체면을 제가 만약에 건다 하면 저도 이제 체면 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쉽게 빠르게 이 체면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체면 감성이 높다.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요. 그 심성이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목격자들이 전부 다 그 번호를 기억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체면에 들어갔을 때 기억을 한다. 전오식 상태에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냄새 맡았던 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이. 근데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라서 저장이 된다. 남김없이 저장이 된다. 그렇지만 무엇이 그걸 누고 있다? 사량식과 의식과 사량식이 그 중간에 층에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다 저장. 그래 우리가 이제 체면이라는 것은 이 의식을 약화를 시키는 겁니다. 순순하게 약화시켜서 이게 떠오르도록 만든다. 방법이 체면에 올려 그래요. 예.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남녀지간에도 좋아하면은 자기 아주 내밀한 이야기도 다 해요, 안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계시면 안 했을지도 그러니까 다 했다 하면 또 안 되니까요. 예. 아주 내밀한 이야기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게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예전처럼 내밀한 이야기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게 이제 장애, 이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간에서요. 이걸 저장되는 자신의 어떤 걸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우리 상황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설명, 기억들이 다 간때 틀려요. 다 다릅니다. 자기 입장대로 자기 유불리, 이익된 거, 불리한 쪽에 관련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 사고에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선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래서 어느 공부 과정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예기치 않게 이전과 다르게 아주 감정이 어느 면에서는요 순수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거 억누르고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이요. 공부까지 이게 약화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화가 돼서 예.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데 체면의 어떤 예에서도 저장이 되고 또한 끊임없이 동시에 그 저장됐던 게 다시 쌍방향적인 차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경향, 성향 다 달라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그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을 요즘 젊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슨 통이라고 해요? 꼴통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어찌 해볼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뭡니까?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건데, 다르게 융통성이라든지 탄력성 이게 도저히 해볼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꼴통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뭐냐면요. 먼저 저장되어 있는 것, 주입되어 있는 것이 그 뒤에 있는 어떤 모든 상황을 먼저 주입되어 있는 신종자, 다음 종자로 전부 재단하고 그게 잣대가 돼버린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뭐예요? 꼴통, 보수제라는 게 기존에 말 그대로 그걸 아주 근거 없저로 얘기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세상을 다 파버린 거예요. 거기다 반성이라든지 점검해서 다르게 요모조모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먼저 들어가 있는 주입되어 있는 것이 바탕이 돼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편견, 한번 이렇게 주입되어 있는 것, 깊은 신종자로 마음속에서 주입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달라요. 전부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세계를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뭐가 저장되어 있느냐, 이게 좌우를 해버린다라고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유식돌이 일체유심조.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뭐만 보이냐.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입시키느냐, 주입이라는 걸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의 내용이 뭐냐, 나쁜 말로는 뭐예요? 쇠뇌. 북한 사람들 보면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입만 떨어졌다라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 내용도 비슷비슷하다. 왜요? 어렸을 때도 끊임없이 어때요? 신종자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주일마다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 전국에 가봐야 비슷비슷한 이야기, 입만 열리면 성경하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예. 주입된다. 주입되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여론조작, 우리 세금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알게 우리 아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입을 공작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민주사회에서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다는 게 요즘에 이제 판명이 돼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탄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개탄을 해버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게 개탄스러울지도 않고 떳떳하게 민주 자유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러니까는 이야기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 이게 굳어있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겁니다. 이미 주입된 게 너무 단단하게 굳어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유고 민주고 뭐 평등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서로가 정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소통 자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번뇌를 녹여낸다. 그게 너무 튼튼하게 딱딱 오랫동안 그게 주입된 것이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튼튼하게 시간이 지나면 말랑말랑해야 이게 되는데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님들께서 녹여낸다, 번뇌를 녹여낸다는 표현이 이런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녹여낸다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번뇌도 그런 겁니다.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뭐 보수 진보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충돌 대리면서 의견 충돌해서 싸우는 게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가만히 곰곰이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걸리지 않고 이치를 이제 봐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인생 살맛이 다 어때요? 살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선입견, 이 주입된 게 굉장히 많아요. 주입된 게 그래 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교육이 더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 공감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시대에 같이 보고 경험했던 것, 그걸 절대적인 것, 아까 실체처럼 받아들입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던 세대고 전쟁에 대한 거랑 이거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6.25로 전쟁 서로 죽고 죽이는 언젠가 빨갱이를 몰리면 그냥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가산이다. 뭐죠?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데서 뭐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그런 분들은 그게 굉장히 깊어서요. 사실 거의 그걸 녹여내서 이렇게 서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걸 뭐 억지로, 뭐 틀렸니 어쩌니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는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조정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말랑말랑 깨어내서 세상을 그야말로 제대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그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 유식, 불교. 우리가 그 자료집을 이제 교재부터 먼저 볼까요? 그런 어떤 설명들이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이제 첫 번째에 107페이지에 악치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식은 중간학에서 말하는 공견을 악치공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치공. 여기서 하나 불교 교리사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요. 악치공이라고 한다. 예. 나쁘게 뭘 취했다? 공을 취했다. 나쁘게 공을 취했다. 예.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간불교는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학행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해진 것이 없다. 여기서 잘못 이 취지 자체는요 무집착의 사상인데 잘못 들어서면 뭐냐면요 이도저도 다 똑같다, 마찬가지다. 이도저도 예 중간 사상이 아까 우리 공부를 했죠. 숟가락이 뭐예요? 문고리가 될 수도 있고 병따개도 될 수 있고 요강이 꿀단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무실체, 무자성, 무집착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잘못 그게 나가게 되면 뭐라고요? 이도저도 다 똑같다, 마찬가지다. 고로 예서 닦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잘못 나가는 불구하고요 악치공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치공이라는 어떤 게 나오느냐 막행막시 막행하고 뭐 어떻다는 겁니까? 막 먹는다. 예. 막행막시 강도살인 또 일종의 막행막시이죠. 강도살인 막행막시 막행하고 막 먹는다. 강도살인이 막행막시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업보의 두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건 사실 업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종자 업종자라고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심어지는 것은 업인이 돼서 업과로 과보로 쌍방향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유식불교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업보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보사상을.
유식불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잘못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유식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사상 또는 철학적인 아주 깊은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강의되거나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업보 사상을 이야기를 한다. 인도불교 맥락에서 물론 심지어 그것도 덤으로 그야말로 깊은 현대 심리에서도 아주 감탄할 정도로 못 미칠 정도로 깊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 이치를 유식사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유식은 아까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 공간불교를 삐끗 잘못 하는 사람들에서 공돌이를 막힌막식의 어떤 도리로 받아들여서 업보를 간과해버리는, 경시하는, 이걸 경계하기 위한 가르침으로서 강조된 게 바로 유식불교다라고 보십니다. 이 유식불교의 이치에 의하면 업보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듣고 지금 순간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전부 어떻다는 거예요? 저장이 된다. 그 저장된 것은 그냥 지우개로 그냥 우리가 노래로 뭐예요? 뭐 지우개로 뭐 노래도 뭐 나오잖아요. 깨끗이 뭐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 노래에서는 그 가능하다. 깨끗이 안 지워진다. 우리가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그냥 장난꾸러기 해서요. 벽에다 또는 나무에다가 못도 뭐 자주 받고 그래서 뭐 계속 박아라 뭐 그래 이제 받고 자꾸 아버지의 어느 정도 말을 들을 때쯤 돼서요. 그 못을 벽에 있든 못이든 나무에든 못을 이제 빼봐라. 뺀서도 그 못 자국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 완전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완전히 안 지워진다. 업보적인 장학원에서요. 우리 부부지간에 마음에 상처 주면은 어때요? 상처 주었다가 이제 말로 사도 상처 주고 몸으로도 상처 주고 마음으로도 상처,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상관없는 사람한테 받는 게 상처가 더 커요? 좋아하는 사람 예정이 엇갈려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문제에서 애정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 상처가 말끔히 씻은 듯이 없는 듯이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조금 때리니 그걸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몇십 년 뒤에 어때요? 갑자기 그때 임신해가지고 말이야 했는데 그때 좀 맛있는 거 뭐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 평상시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타가 이제 나중에 갑자기서 남자들이 그냥 멘붕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이제 갑자기 할 때 그동안은 뭐 아무 그런 표시 안 타가요. 그렇지만은 그 상처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아라한 경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업장소멸 되지 않는 이상,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요, 예, 우리가 유식불교 이치는 그야말로 뭘 의미하는가? 업보의 아주 엄중함.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막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거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염력. 저장된 아레아식이 윤회에 있어서 윤회의 어떤 전달되는 게 뭐라고요?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엄력으로 힘으로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도 불공업 다 다른 이유 비슷한 이유도 있지만 비슷한 면모도 보이지만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지금 80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생 현행 중간에 뭐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었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우리가 체험하는 과거가 되어 나타난다. 이러는 다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식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논사들이 108페이지의 이 무착, 세침 등등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식불교 가장 이치만 살펴보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거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식불교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식불교 엄중함. 이제 좀 엄중함이 느껴지는가요? 네. 예, 느껴져서 순간순간 1시간, 1시간, 하루하루 참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예, 그냥 섭섭했던 게 갑자기 20년, 30년 뒤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이런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젖먹을 때까지 기억력이 이제 나중에 좋아지거나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저도 이제 어쩔 때 이제 인도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같이 있으면 이제 수행 기간에 보면은 굉장히 과거의 기억을요. 평상시에 과거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수행 기간에 과거의 기억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 끄집어냈어요. 평상시에는 절대 과거에 이제 자기 어떤 가족사에서 아니면 자기 그 집단에서 섭섭했던 이야기 평상시에서 기억도 못했는데 다 그 기간에 다 기억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에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쏙 붙여서 지금 나오고 있구나.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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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야기거리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요. 나가도록 우리 교재 2페이지, 그래, 유식이라는 말은 만법 유식이라는 말. 한번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3페이지로 건너갑니다. 예. 3페이지에 그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말, 중간 한문으로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사견. 그럼 그래도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식에서 일수사견. 같은 물이라도 어때요? 존재에 따라서 다 달리 본다. 같은 물이라도. 그래서 천상의 존재는 이게 마치 우리 같은 수정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그런 식으로 물이 인식되고, 인간 존재는 뭐예요? 마시고 싶고 물을. 그렇지만 물고기는 뭐래? 어떻게 봅니까? 물고기는요? 자신은 우리 같은 공기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지옥 중생은 물은 고름이나 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 존재에 따라서 뭐가 규정된다? 존재는 인식 또는 알물 좌우한다. 좌우한다. 규정한다. 명언이에요, 명언. 여기 말로, 철학적인 말로 문장을 만들면 일수사견. 존재는 인식을 규정한다. 예. 이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그 이야기예요. 쉽게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존재, 개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것밖에 세상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 마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요. 이 삶이 배가 부르면 어때요? 원래 먹는 것의 삶의 목표, 먹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공부하는 신용을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배부르면 어때요? 공부 놔버려요. 배부르면요. 수행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가지고 예를 들어 출가하신 스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스님들이요. 거의 없겠지만은 나중에 배가 부르게 되면은 공부 더 이상 안 해주셔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래 여기 계신 분들 목표식 사람이 다 다르다. 존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지위가 사람이 대접 못 받은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접받는 것. 그럼 뭘 하든 간에 출세욕, 명예욕이 중요한 겁니다. 감투 하나 달아야 어때요? 자기 존재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그 사람들이 전부 감투가 중심. 수행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감투를 얻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가. 진정한 공부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불교를 같이 불교를 해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배고파서 공부했던 사람은 배부르면 공부 않고, 감투가 필요해서요, 감투에 목말라서 뭐예요? 공부했던 사람은요, 감투가 씌워지면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투 그냥 누리려고 즐기려고 해버려요. 그 감투 자리 가지고요, 엉뚱한 짓이나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그 목표식, 즉 존재, 이 세상이 열려진 게, 펼쳐진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열애장 사상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애장 사상의 근본 캐치프레이가 뭐냐?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배부르면은 공부 안 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근본적인 어떤 불성을 발현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번에 이영학인가요? 기억납니까? 이영학이죠, 이름이. 네. 불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영학. 모르겠죠. 예전에 유영철 기억납니까? 네. 여러 여자들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리목숨처럼 아주 지능적으로 그리고 또 강호순인가? 아주 우리 주변에 여자도 더 잔인한 게 오히려 서리빨이 아니라요, 자기가 또 욕망 관련해가지고는 남자나 여자나 아주 잔인 무도한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사이코패스. 정서적인 이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근데 사이코패스는 자기 어떤 본능적인 어떤 동물적인 어떤 욕망이랑 그것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존중한다 안 한다? 배려다.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에만, 예, 사이코패스. 도저히 그거 어찌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면모.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요, 아주 출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출세지향적인 사람들. 우리 지금 사회 구조가 기능적인 어떤 사회 구조로 좀 돼가지고요, 시험에 집중해가지고 달달 잘 외우고 잘 그 과정 익힌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고시 패스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향, 목적 지향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요, 더 쉽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요. 그런 반면에 사는 게 문제인가, 죽는 게 문제인가, 사소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문제도 그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것보다 뭐라 그러죠? 소극적인, 아니 소시민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끄달려가지고 울며불며하고 굉장히 감정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부터 감정이, 그래서 사소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우유부단하게도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안 한다? 아니, 너무 감정이 말 그대로 풍부하고 많은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결코 그런 감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같은 감정에 예민한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일 속도라든지 추진하는 게 빠르겠어요? 더디겠어요? 훨씬 더뎌요. 예. 그래,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문제가 그런 문제가 제 보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사이코패스가 출세하도록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의 사람이 오히려 출세가 되고 사회의 어떤 지위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갖도록 돼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고 이걸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갑자기 제가 많이 새버렸네요. 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가요. 그 사람 이제 사이코패스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래 자기를 사이코패스 척도 요즘에 가늠하는 척도 그 조사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자기가요 뭐예요? 사이코패스인데요. 그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자기 양쪽 조상들을 보니까는요 뭐예요? 살인, 강간범 수두거다란 거예요. 자기 족보를 이제 펼쳐보니까 예. 즉 사이코패스일 때 살인, 강간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 상처 이거 무감각하게 하면서 자기 어떤 것 충족 욕망 충족이라 자기 어떤 목표 집중해 있는 이런 어떤 성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대신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이런 환경에서 나름 교수까지 유명 교수까지 되기는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향 자체는 어때요? 경우가 되면 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우가 되면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도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 충족을 해서 이 뭡니까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네. 불교에서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저런 어떤 존재를 일천재, 저런 존재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불교에서 대단히 논의를 많이 하게 돼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끝끝내 불교는 그야말로 그런 저런 존재도 이영학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무지막지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선근의 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어떤 존재도 붙여될 씨앗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열애장 불성사사입니다. 그래서 불성에 관한 몇 가지가 9가지 비유가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불성사상은요, 우리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왜요? 아무리 보잘것도 없는 예전에 우리 봉건주의 조선 시대 뭐 예전에는 왕조 중심의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천민이라고 불벌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불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래. 굉장히 고귀하고 고무적이고 그러면서 강렬한 구원, 구제의 어떤 메시지로 무한한 어떤 가능성, 우리 어떤 존재가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불교의 열애장 사상이다. 열애장이 되면 강조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권 사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쌍놈 양반. 굉장히 뿌리가 깊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가까운 2%가 채 양반 계급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음을 양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양반이 아닌 가능성이 좁고 다 날조된 좁고 알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참 그런 시대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부가 그런 시대를 살아온 가운데 이 불교에서는 인간 평생 가장 고귀한 그런 어떤 생명의 뿌리가 우리는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그 열애장 사상이 아주 유명했다. 구원의 구제의 그런 어떤 사상으로요.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화음까지 목표였는데요. 화음은 다음 종강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